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장면의 강병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독전2입니다. 독전 1편이 개봉했던 게 2018년이었죠. 그때는 이혜영 감독이 연출을 했었고요. 독전을 연출하기 전까지 이혜영 감독이 만든 작품을 보면 독전은 상당히 좀 이질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마약 범죄를 다루는 영화라는 게 그렇고 또 액션이 강화된 작품이라는 점이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 이 영화도 인물들 간의 관계와 미묘한 감정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그리고 유령이라는 작품을 봐도 알 수 있죠. 두 소녀, 두 여자, 그리고 두 남자, 이혜영 감독에게는 이 두 인물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전 1편에서도 마지막에 노르웨이까지 그 락을 찾아가는 원호의 표정을 보면은 악당을 잡으러 간 형사의 표정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연인과 마주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실제 배우들에게 어떤 연기 연출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독전2를 미드컬의 형태로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감독까지 바뀌는 이상 또다시 락과 원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 같지 않았고요. 솔직히 굳이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1편의 결말이 뭐 보신 분들은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정도면 열린 결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걸 열린 결말이라 치고 후속편을 만든다면 차라리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편의 이야기를 놓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과연 이게 좋은 선택일까? 그런 의구심이 생겼고 여전히 그 의구심을 가진 채 독전2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부터는 너무 헷갈려서 이후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헷갈리느냐? 독전2를 보고 이 영화의 설정을 따르면 독전 1편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많죠. 이 독전2가 가지고 있는 설정으로는 독전 1편의 영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좀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독전 1편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오해하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전2를 보고 나서 다시 독전 1편을 재생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의심스러워요. 제가 계속 의심스러운 이유의 전제는 뭐냐면 어떤 영화의 속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게다가 지금 독전2 같은 경우는 미드컬 형태죠. 이때 1편이 가졌던 설정은 무시할 수가 없는 규칙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독전2는 1편의 규칙들을 거의 무시하고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확인해보고 다시 또 영화를 재생해서 살펴봤던 독전 1편의 설정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독전2 제작진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전2의 설정을 받아들이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진아림이라는 이 캐릭터에 대한 설정입니다. 배우 고 김주영님이 연기하셨던 독전 1편의 진아림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기억을 꺼내보죠. 이분이 누군가 하면 전라남도 목포태생의 화교입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의 마약 조직 길림성파의 보스죠. 1편의 설정에서 이 선생은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서영락이 중국에 가서 진아림과 접촉을 했었고 진아림은 한국에 와서 이 선생과 거래를 하려 했었죠. 그런데 독전2에서 보면은 진아림은 갑자기 이 선생이 수족처럼 부리는 두 부하 중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독전2 안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이 진아림은 이 선생인 척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편의 기억이 헷갈리는 거예요. 진아림은 이 선생의 부하이고 가짜 이 선생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왜 1편에서 진아림은 이 선생과 거래를 하러 왔던 거지? 자, 그거를 2편의 설정에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편에서도 진아림은 가짜 이 선생을 찾기 위해 일부러 이 선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진아림은 한국의 이 선생이라는 작자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데 1편에서 보면은 그래도 서영락한테 거의 200억에 달하는 마약 원료를 공급하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짜 이 선생한테 왜 마약 원료를 공급을 합니까? 게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전2에서 차승원이 연기하는 브라이언, 1편에도 나온 캐릭터죠. 이 브라이언은 자기가 12년 전에 제주도에서 진아림의 얼굴을 보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 상황에서 자기는 이 선생은 실존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선생은 자기 이름을 함부로 쓰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브라이언은 1편에서 가짜 이 선생이 행사를 했던 거죠. 이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진짜 이 선생의 실체에 다가가 보려 했다. 뭐 어떻게든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정을 따랐을 때 1편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생겨요. 1편에서 브라이언은 자기가 이 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거래를 하기 위해 용산역으로 갑니다. 이때 그는 진아림과 거래를 하는 걸로
알고 나온 거였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진아림의 역할을 하는 건 조오너 형사란 말이 역시 말이 안 되죠. 브라이언은 이미 진아림의 얼굴을 알고 있는데 1편에서 이미 상대 조오너가 나왔을 때 내 앞에 있는 이 진아림은 가짜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1편에서 브라이언은 그 앞에서 거래 대화를 하고 자신이 이 선생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독전 2를 보는 동안 계속 1편을 복귀했어요. 사실 지금도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찍고 있지만 내가 1편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다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제가 1편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파악하신 분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가 맞다면 독전 2는 미드컬이라고 하면서도 1편의 설정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만든 영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 저는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설정을 왜 해야 했을까? 뭔가 이 속편에 걸맞는 또 다른 빌런 세력이 필요했다면 지금처럼 큰 칼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진아림의 의붓동생이고 진아림과 같은 파에 있는 사람, 길림성 파에 있는 인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자기 보스를 죽였으니 뭐 어쨌든 복수를 하러 온다 이런 개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진아림과 그의 의붓동생 큰 칼이 이 선생을 모시는 부하라는 설정을 해야 했을까? 저는 이게 다 이 선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제작진이 어떤 맥락에서 C퀄이 아니라 미드퀄을 선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추정하자면 한국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었던 형태니까 선택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미드퀄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인기가 많았던 1편의 캐릭터들이 그대로 등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1편을 봤던 관객들이 조금 더 여기에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냥 저 나름대로 추정을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드컬의 형태를 선택하면서 캐릭터들은 거의 그대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때도 주인공은 조원호와 락이 되겠죠. 이때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인물들이 또 다른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조원호에게는 여전히 진짜 이 선생을 잡겠다는 목적이 있죠. 하지만 서영락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1편에서 서영락의 목표는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걔 라이카에게 큰 화상을 입히게 한 브라이언에게 복수를 하는 거였어요. 이 복수는 1편에서 완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결국 제작진이 선택한 게 영화상으로 보면은 서영락은 진짜 이 선생이 아니었고 서영락은 이제 진짜 이 선생에게 또 다른 복수를 하려고 한다. 이 설정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이들이 어떻게 이 선생을 찾게 만들 것인가 라는 또 설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때부터 좀 무리수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독전2의 설정으로는 이렇습니다. 가짜로 이 선생인 척을 하면 이 선생의 부하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따라가면 진짜 이 선생을 만날 수 있다. 이 설정 안에서 사실은 서영락도 가짜 이 선생인 척을 했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선생의 부하인 큰 칼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는 또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선생은 또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인물을 고민하다 보니 친가족 외에 사람들은 쓰고 버리는 그런 이 선생의 캐릭터가 나왔을 것이고 그런 이 선생의 가족이 되고 싶어 했던 큰 칼이라는 설정이 나왔겠죠. 이 큰 칼의 캐릭터를 또 강렬하게 만들다 보니 질투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것 같고요. 질투가 있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필요했고 근데 이때 이 경쟁자라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면은 영화가 너무 번잡스러워지는 거죠. 1편에 없던 캐릭터가 또 한 명 더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1편의 진아림을 이 캐릭터로 만들자 대충 이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닐까?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해서 독전2가 더 좋은 미드컬 스토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독전 1편과 독전 2를 보신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이 선생을 만든 것부터가 독전2의 패착입니다. 서영락이 아닌 진짜 이 선생이 따로 있다. 이 설정 때문에 1편의 설정들을 무시해야 했고 서영락의 캐릭터가 가졌던 매력도 사라졌고요. 그렇다고 독전2에서 봤던 진짜 이 선생의 캐릭터가 놀랍다거나 매력적인 것도 아니었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은 정말 이 결과를 몰랐을까? 독전의 경우는 특히나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독전 1편은 500만 명의 이상의 관객이 들었던 흥행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의 관계성과 캐릭터에 깊이 빠져서 과몰입한 관객들도 되게 많았죠. 그런 1편의 수많은 관객들이 느꼈던 즐거움을 애써 부숴버린다고 했을 때의 결과를 몰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심지어 지금 독전2는 1편을 만든 제작사가 그대로 IP를 가지고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결과를 알고서도 왜 독전2를 기획해서 만들어야 했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했겠구나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독전이라는 흥행작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싶고, 이거의 미드컬일 때 1편의 캐릭터들을 그대로 등장시킬 수 있으니 훨씬 더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투자사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닐까. 어떻게든 작품이 제작이 들어가면은 돈이 들어오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독전 2를 만들고 더 이상 영화를 안 만들 것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독전 1편의 프리퀄인 독전 제로도 드라마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독전 2를 이렇게 만들면 독전 제로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아무튼 그처럼 독전 2는 영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런 영화지만 이런 영화에 대해서도 별점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왓챠피디아가 생각하는 저의 예상 별점은 1.9입니다. 저는 별을 2개로 넣으려고 했거든요. 1개를 넣지 않고 2개를 넣은 이유는 배우 한효주 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게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이 캐릭터가 아주 그렇게 만족스럽냐? 그렇게 보면은 좀 아닐 수 있는데, 코멘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편을 보면 1편이 이해가 안 됨, 1편을 다시 보면 2편이 또 이해가 안 됨, 1편의 설정을 무시하는 전무후무한 2편의 탄생, 이렇게 적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적고 나서 갑자기 생각나서 좀 다시 찾아봤는데, 1편과 2편에는 모두 마약 기술자인 노아 남매가 나옵니다. 2편의 마지막 부분에 이 남매 여동생은 눈을 실명한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1편의 마지막에서도 그랬나? 혹시 아니면은 1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노아 남매가 나올 때 이 여동생의 시력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쪽으로 연출이 됐었나?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1편과 2편은 어쨌든 이 마지막 앵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담하건대 이 여동생의 시력은 아주 멀쩡합니다. 이 설정까지도 바꿔버렸던 거죠, 이 독전2에서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